이번 주 전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과 미 연준의 FOMC 회의라는 이 두 가지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결과에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 시장의 흐름 어떻게 바뀔지 취재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좀 많은 것이 바뀔 텐데 이 외국계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 참석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와 임원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미증시 강세장의 촉매가 될 것으로 더 기대하는 곳은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책을 밀어붙일지는 지난 1기 집권 시절을 통해서 예상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주식시장 여파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도입도 호재인 측면과 공급망 위축이란 악재로 함께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 여파도 조금은 예측하기는 어렵다,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수의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당선이 되든 큰 차이 없이 미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탄탄한 미국 경제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배경이 됐습니다. 옥타이 카브라크 레버리지 쉐어즈 전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Over next year, we might see a little bit of a dip, but over the next 2 to 3 years, I think the consumer is strong. Unemployment has been low for a long time, especially with tech earnings. They keep improving and beating quarter after quarter, so I'm not worried about the market over the next 5 years. I think the Mag 7 will maybe slightly change, so it won't be the same Mag 7 that we know to date. 보신 것처럼 카브라크 전무의 발언 중에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일부가 재편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네, M7은 이제 인공지능 붐을 타고 미국 증시를 이끈 이 빅테크 기업 7곳을 말합니다. 뭐 애플, MS, 뭐 엔비디아, 메타 등이 대표적인데 네. 이 M7이 재편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M7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특히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올 초부터,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제기되어 왔죠. 그리고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유일하게 테슬라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전체를 봐도 M7을 보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데요.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이죠. AI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이 높아진 만큼 이를 증명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알파벳의 경우 이 독점 이슈로 미 법무부의 강제 분할을 권고당할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고 아마존과 메타 등은 대규모 AI 투자가 이익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공개한 로보택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브로드컴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블랙록 아이쉐어즈의 크리스찬 오브라이스트 아시아 대표는 기술주 탑5 종목의 자본의 30%가 집중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테크 레버리지 또는 테마형 ETF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M7 중 일부 종목은 바뀔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주가 이끄는 흐름, 이 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AI 산업을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 그리고 글로벌 패권 장악의 문제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대의 또 다른 숙제는 전력 수요 확보죠. 그래서 이를 위한 에너지 투자, 그러니까 에너지도 중요한 투자 섹터로 보았는데 현재로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유망하고 석탄이나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 업종도 다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AI 기술주와 에너지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기회도 강조했는데 바로 방산과 사이버 보안주였습니다. 길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미국 정부가 국부펀드를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또 미 대선에서도 두 후보 모두 이 안보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의 펀딩이 실제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방위 산업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사이버 보안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봤습니다. 이번엔 가상자산 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유권자가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공략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가상자산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화두인 건 분명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은데 이 외국계 전문가들이 주목한 곳도 바로 가상자산이라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단순히 미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성공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상장지수 상품 시장의 변화, 그리고 두 후보의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마켓베터의 조이양 인덱스 마케팅 책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Both are actually pro digital assets. You know, one wants to get there faster and one is looking for regulation to be more transparent. And those have been both pro digital assets. There's like this importance in having a trading asset that trades around news cycles, and digital assets are 24/7. So they don't stop when someone goes home. 네, 블랙록 아이쉐어즈 역시 올해 비트코인 ETF 출시를 가상자산 투자의 지평이 넓어진 기점으로 보았고요. 또 옥타이 카브라크 레버리지 쉐어즈 전무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내년에는 더 다양한 코인의 ETF와 또 가격 추종을 하는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트레이딩 전략이 담긴 투자 상품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